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실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 필요성,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디자인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개발이 아니고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이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쓰기 아주 좋은 패턴 중에 하나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어떤 거를 할 때 동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여기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동작은 오픈이라는 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일정 내용을 반복하고 클로즈를 수행하는 거죠. 요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 거죠? 레포트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항상 모양이 비슷하죠. 화면 같은 것도 모양이 비슷하죠. 항상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 이 앞에 찍은 거, 이 오픈에 대한 내용하고 클로즈 내용, 프린트가 뭐가 다르겠어요? 생산부서일 경우에 오픈해서 갖고 오는 위에 찍는 거, 밑에 찍는 거 내용이 인사부서, 생산부서마다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위에, 밑에, 가운데 찍는 거는 같은 거죠. 자, 그런 상황의 프로그램이 우리 일반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럴 때요. 그냥 하는 것마다 따로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찍게 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찍는 함수 이름도 다 다를 거고요. 밑에 찍는 함수 이름도 다 다를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시스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템플릿 메소드라고 해서 이런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템플릿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상 클래스니까 이 안에서 특정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요 각종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해버린 거죠. 정의를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이거를 상속받아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요 이름을 써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 이름을 쓰고 그거 갖고도 출력을 할 때는 항상 이름을 뭐로 쓰죠? 디스플레이를 쓰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보면 레포트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다 특이하게 찍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시고요. 이번에 가셔서 만약에 프로그램 짜시게 되면 자, 저희 회사의 레포트나 화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구성해서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일부 약간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서 딱 한 다음에 그 구성을 갖다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레포트를 찍거나 화면을 찍거나 할 때는 항상 요거를 상속받아서 찍도록 가이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짜더라도 항상 요 함수 이름이 고정되게 되고요. 유지보수 하는 사람도 요 함수 이름만 보면 뭐 하는 건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소스를 읽는 게 너무 편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스트링 디스플레이, 캐릭터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픈, 프린트, 클로즈는 오픈, 프린트, 클로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죠. 여기에 보면 목적에 따라서 여기서 좀 특별한 거를 또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요거는 단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게 되면 딴 데서 쓰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거지. 여기 보이시죠? 클로즈에서 부르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건 따로 이건 개발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누가 와서 짜더라도 보세요. 앱스트랙 디스플레이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으니까 얘는 항상 오픈, 프린트, 클로즈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이거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으니까 오픈, 프린트, 클로즈를 지키고 요 안에서 이름은 갖고 요 내용은 이제 그때 인사부, 생산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실제 업무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에 뭐 생산부터다 그러면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를 딱 했죠. 그다음에 거기서 오히려 생산 일부 생산 보고서를 딱 하고 D2는 2부 보고서, 3는 3부 보고서 보이시죠? 요 1부 보고서, 2부 보고서, 3부 보고서죠. 어쨌든 전부 다 이거를 만드니까 프로그램 짤 때 이건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선언하더라도 각각이 출력할 때는 뭐를 사용하게 되죠?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우리 회사에 와서 보고서, 생산 보고서 같은 거 찍으려고 그러면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남의 거 하나도 안 받아도 되죠? 요거를 상속받았으니까 거기 따라서 오픈, 프린트, 클로즈를 구현을 하면 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화면에 그걸 내용만 찍어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는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느낌으로 오시죠? 여러분이 생산부서 보고서 갖다가 하나하나를 다 클래스로 처음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똑같은 게 만들고 나니까 생산부서 보고서가 다 클래스를 다 만들고 놨더니 수백 개가 있는데 모양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템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딱 표준화 시켜버리면 이 이후에 오늘 어떤 사람이 와도요, 다 똑같은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요. 그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딴 사람 프로그램을 소스를 읽어보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어떻게 짜더라도 모양은 다 똑같이 나오게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패턴에 많은 게 있는데, 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 같은 거는 좀 우리가 그러니까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쓸모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봐서 이렇게 그 샘플을 하나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이제 뭐 굳이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 IT 프레임워크에서 예를 들면 뭐 업무 프로그램에서 그 회사에 레포트 같은 걸 찍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모든 프로그램들은 로고 찍고 내용 찍고 저작권 찍는다고 보고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죠? 자 1번 스타일의 업무 보고서, 2번 스타일의 업무 보고서에서 보고서마다 이 스타일을 정해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의 스타일이 정해지면 그 스타일은 이렇게 표준화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쭉 표준화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실제로 업무 프로그램을 찍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을 보고서는 나한테 적당한 거를 상속받아서. 그렇죠? 상속받아서 어떻게 찍으면 돼요? 여기서 헤더 구현하고요. 콘텐트 구현하고요. 푸터 구현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선 돌리면, 그리고 실제로 그 화면에 출력할 때는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업 IT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 이제 업무 프로그램, 레포트 같은 걸 짜거나 하는 일반 개발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생산 쪽이잖아. 그러면 메뉴 1 쪽을 이용해서 짜면 돼. 너는 회계구나. 회계는 메뉴 2 쪽의 거를 이용해서 짜면 돼. 라고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메뉴 1을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그냥 바로 짜는 거죠. 회계 쪽 짜는 사람은 메뉴 2네. 그럼 메뉴 2도 보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바로 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만약에 생산 쪽을 메뉴를 보고서 짜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해야 돼요. 3명이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거를 똑같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일단 함수 이름은 다 똑같고요. 디스플레이도 다 똑같아요. 그럼 그 안에 로직만 바뀔 텐데 로직은 추후에 검토해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 프로그램을 짤 때 개발자가 남들과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모든 개발자가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함수를 갖고 프로그램 스탠다드형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들이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도 보면 거기에 맞춰서 쉽게 함수 이름들도 금방 찾아서 함수 이름만 보고도 뭐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에러난 것을 금방 찾아갈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디자인 패턴이 되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것을 역시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뭐 여러분이 제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만들었는데 요 헤더라는 이름이 앞으로 많이 쓸 거잖아요. 많이 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헤더라는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원래는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쓰면 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안 바뀌는 게 전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께 제가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만들어놔서 곰곰이 보니까, 요 이름 있잖아요. 헤더나, 콘텐츠나 푸터 같은 게, 쓰다 보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보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죠? 어댑터 패턴에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고요. 그냥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요게 안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패턴을 배운 중이니까 제가 한번 퀴즈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요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 요 이름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댑터 패턴에 답이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대해서 정의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기업 IT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한 가지 내가 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갖고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